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 와타나베 요시히코 지음, 청홍 출판. 안녕하세요. 미스터 혈압이라고 불리는 와타나베 요시히코입니다. 제가 왜 미스터 혈압으로 불리게 되었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혈압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전문 의사이고 또 1987년 8월부터 약 30년간 매일 24시간 제 혈압을 직접 측정해 왔기 때문이죠. 저는 왼쪽 팔에 항상 혈압계를 차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혈압계가 망가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떼어내지만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진찰할 때, 전철이나 차로 이동할 때, 잠을 자거나 식사할 때, 화장실에 가거나 산책할 때도 계속 차고 있습니다. 혈압은 원래 불안정한 것이라서 몸을 움직이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계속 변화합니다. 이를 나타낸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혹시 배그 고혈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평소에 혈압은 정상 수치지만 병원 진찰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측정해주면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이처럼 혈압은 사소한 이유로 변할 정도로 불안정해서 자주 측정해줘야만 평소 혈압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계속 제 혈압을 측정하고 환자들에게도 매일 혈압을 측정하거나 하루에 몇 번씩 혈압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혈압 측정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무엇을 알았냐고요? 바로 환자만 진찰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혈압의 진정한 성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언제 올라가고 또 언제 내려갈까요? 저는 그 변화를 끊임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저는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직접 시험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식사할 때나 운동할 때, 화장실에 갔을 때 혈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긴장한 정도에 따라 혈압이 달라지는지를 다양하게 측정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또 혈압을 확실히 낮추는 방법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의학 논문은 물론 현재 세간에서 어떤 혈압 감소 방법이 유행하는지 TV나 잡지, 서적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개된 방법이 과연 정말 혈압 감소 효과가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제 몸으로 직접 확인할 때도 있지만 환자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이 확실히 혈압을 낮추는 방법인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직접 모은 자료를 토대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입증된 방법만 환자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환자들은 제 조언대로 했더니 혈압이 내려갔다 라며 기뻐하였죠. 여러분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낮춘 혈압을 계속 유지하며 안정화할 수 있는 최강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는 10가지 방법.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속지 말자. 세간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혈압에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낮으며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 많아서 유분과 열량은 관리해 줄 수 있지만 혈압까지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염분입니다.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간식과 술안주도 신경 써야 하죠. 소금과 알코올은 궁합이 잘 맞아서 특히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많은 식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술김에 염분이 많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어도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식품이 염분이 낮진 않기 때문이죠. 특히 방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소금이나 식초로 가늘한 건어물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 아래 다량의 염분이 가려져 있는데 이래서야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술이나 차를 마실 때 무엇인가를 함께 먹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 또한 좋은 식습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높은 안주를 먹으면 목이 말라서 눈앞에 있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어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무엇이든 꼭 먹어야겠다면 땅콩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땅콩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예전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년간 12만 명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참가한 사람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 중 하나로 땅콩이 꼽혔습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열량이 높다고 알려진 땅콩이 왜 건강에는 좋은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가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뛰어든 결과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튼튼히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연구 발표를 듣고 바로 땅콩이 정말로 혈압을 낮춰주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금과 버터가 들어간 땅콩은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땅콩을 실험에 사용했는데 이때 겉껍질은 까고 속껍질은 함께 먹도록 했죠. 굳이 맛없는 속껍질까지 먹게 한 이유는 땅콩 속껍질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포도주나 차에 함유된 카테킨, 메밀에 함유된 루틴, 대두의 이소플라본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폴리페놀에는 높은 항산화 작용과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험은 겉껍질을 깐 땅콩 20개를 속껍질째 피험자에게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3, 4주 후 혈압 수치가 8이나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혈압 수치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혈압 수치 1은 염분 1g에 상당하므로 이는 염분 8g을 낮춘 것과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땅콩에 이런 엄청난 효능이 숨겨져 있고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과잉 섭취는 피해야만 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므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20개 정도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견과류는 땅콩만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도 폴리페놀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에도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죠. 또 피스타치오에는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땅콩과 똑같이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등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땅콩과 피스타치오를 함께 추천하고 있죠. 주의해야 할 점도 땅콩과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용으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염분이 첨가된 제품이 많으니 무염 피스타치오나 구운 피스타치오라고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려면 저녁보다 아침을 신경 쓰자. 여러분은 아침을 잘 챙겨 드시나요? 챙겨 먹는다면 메뉴에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침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겼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걸으면 혈압 상승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혈압의 기초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아침을 걸을 때의 단점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혈압계로 측정했을 때의 순간적인 수치에만 신경을 쓰지만 인간의 혈압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자주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해서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죠. 저는 혈압의 특성, 생활과 혈압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압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1987년부터 24시간 365일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혈압계를 찬 상태로 혈압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잠을 잘 때 가장 낮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르기 시작해서 오후 활동 시간대에 높아지며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 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측정한 혈압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온종일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하죠. 그러려면 자율신경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제어해 줍니다. 자율신경에는 신체를 움직일 때나 낮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안정을 취할 때나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혈압은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를 점할 때 올라가며 부교감신경의 활동의 우위를 점할 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므로 혈압이 낮아지고 반대로 일어났을 때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가 되므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일어나 있을 때도 그때의 상태나 행동에 따라 혈압이 변화합니다. 식사하거나 쉴 때는 부교감신경 활동이 우위를 점해서 혈압이 낮아지지만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를 점해서 혈압이 올라가 버리죠. 평상시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도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높아지거나 맥박이 높게 측정될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의사를 보고 긴장해서 교감신경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외출할 때까지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까요? 일어나자마자 교감신경 활동이 우위가 되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외출할 때 신체를 움직이게 되면 더 올라갑니다. 최근에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겠죠. 이는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 기본이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뉴에 상관없이 아침만 먹으면 될까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침 식단도 염분을 꼭 신경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기상 전후 시간대에는 레닌,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몸속에 저장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삼시세끼 중 저염식을 해야 한다면 저녁보다 아침에 해야 더 효과적이겠죠? 물론 삼시세끼 모두 저염식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그렇게 챙겨 먹기 힘드니까 적어도 한 끼만 저염식을 먹겠다면
꼭 아침 식사를 저염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를 골라야만 합니다. 또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야 하죠.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는 혈압을 높이고 과일 그래놀라는 혈압을 낮춰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서양식 아침 식단은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달걀 요리, 베이컨이나 햄, 소시지에 샐러드와 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침 식단은 대표적으로 밥과 된장국, 김치, 구운 생선, 김과 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식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식단 모두 식자재에 상당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양식 식단에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식자재는 샐러드로 사용되는 생채소뿐이며 드레싱에는 다량의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소금 덩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과해선 안 될 식자재가 바로 식빵인데 보통 식빵에는 소금이 꽤 들어있기 때문이죠. 무염빵을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냉동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손쉽게 구매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염빵 자체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는 한식 식단도 생각보다 염분이 많아서 추천해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운 생선은 소금에 절인 연어나 건어물처럼 염분이 많고 또 김치나 두부를 소스나 간장 없이 먹는 사람도 드물며 절임이나 된장국도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식은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지만 혈압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좋은 식단은 아니니 한식을 좋아하는 분께는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식이든 일식이든 아침 식사는 가능한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식자재를 선택해야 하지만 안 그래도 바쁜 아침 시간을 저염 식단을 짜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일반적인 양식과 한식 메뉴로 폭넓은 저염 식단을 짜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쉽게 염분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아침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아침 식단으로 과일, 그래놀라와 우유를 추천해 드립니다. 과일 그래놀라 한 끼 분량에 우유를 부은 아침 식단의 염분은 0.5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묵 한 조각 분량의 염분과 거의 같죠. 게다가 영양 균형에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 수고가 들지 않으며 보존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놀라는 롤드 오트라고 불리는 귀리, 현미, 옥수수를 식물 기름과 시럽을 첨가해서 오븐에서 구운 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소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 과일이나 견과류를 첨가해서 맛과 영양가를 높여주면 과일 그래놀라가 완성되죠. 건강식품과 자연식품 열풍이 분 이후 큰 주목을 받는 식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맛과 식자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저당질 그래놀라 제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먹는 방법도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나 두유를 사용한 응용 식단이 생겨나서 질리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가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 그래놀라를 사용해서 아침 식단의 염분을 0.5g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하루 동안 혈압이 잘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점심과 저녁에 염분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1일 총 염분량을 허용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수고가 거의 들지 않는 저염식 식단이라서 많은 분께 권하고 있죠. 아침 식단에 무엇을 먹을지는 취향과 정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염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시간이 없다고 아침밥을 거르는 분도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에 좋지 않은 습관이니 삼시세끼를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간장은 뿌려 먹으면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간다. 간과해서는 안 될 간장의 염분 함유량. 간장은 된장과 함께 간을 맞출 때 쓰이는 주요 조미료입니다. 요리의 혼이라 불릴 정도로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자재죠. 그래서 웬만한 각오 없이 아예 간장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장은 염분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간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연한 간장 한 큰술에 2.9g, 진한 간장 한 큰술에는 2.6g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즉, 간장 2큰술은 고혈압 학회가 권장하는 일일 염분 섭취량에 상당하는 염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간장을 좋아하더라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혈압이 높은 분뿐만 아니라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도 가능하면 간장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간장을 최대한 섭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야 할 규칙, 맛과 매력을 잃지 않도록 간장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해드릴 테니 읽으신 후 바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대 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간장으로 간을 한 국물을 마시지 않는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독자분들 중에 우동 국물이나 메밀국수 국물, 라면 국물, 맑은 장국 등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그 습관을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내가 혈압을 신경 써야 된다면 아무리 맛있어도 국물은 딱 한 입만 드십시오. 두 번째, 간장을 뿌려 먹지 않는다. 간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걀 프라이나 돈가스에 곁들이는 양배추, 회 등에 자기도 모르게 간장을 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밥 위에 올린 반찬에 간장을 뿌리는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간장이 밥 전체에 스며들어 밥을 다 먹으면 결국 간장의 염분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염분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더라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간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이제 간장을 직접 음식에 뿌리지 말고 꼭 종지에 간장을 소량만 덜어서 조금씩 찍어 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간장을 뿌려 먹지 말고 찍어 먹는다. 가능하면 찍어 먹지도 않는다. 이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혈압은 분명히 내려갈 것입니다. 또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편리한 아이템을 사용해서 간장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이 용기를 예로 들 수 있죠. 리필식 스프레이 용기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장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분사할 때마다 약 0.1ml의 간장이 안개처럼 분사되므로 이를 요리에 분사해 먹는 것이죠. 스프레이 용기는 간장이 골고루 분사해 주어 음식 전체에 간장의 향과 맛을 배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밥을 먹을 때 살짝만 분사해 주면 회나 밥에 간장이 잔뜩 묻을 일 없이 소량의 간장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간장 용기가 있습니다. 뚜껑에 달린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내용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기이니 아마 많은 분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용기도 가격이 적당하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용기를 모두 구비해 둔 뒤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염분 섭취를 줄일 때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식을 먹으려면 혈압을 낮춰주는 초콜릿을 먹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단 음식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이야기가 모순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적당량 섭취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당류를 과잉 섭취하면 확실히 건강이 좋지 않지만 섭취 방법과 분량에 따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쿠키와 초콜릿 중 혈압을 낮춰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취향에 따라 대답이 나뉘겠지만 만약에 당신의 혈압이 내려가길 절실히 원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초콜릿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초콜릿은 혈압을 낮춰준다.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유언비어나 오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입니다. 초콜릿에 함유된 에피카테킨 등의 카카오 폴리페놀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기관이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초콜릿은 혈압을 낮춰주는 엄청난 힘을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고혈압 환자는 대체로 혈관 내부에 염증이 일어나서 혈관이 좁아지므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게 되고 그 때문에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에피카테킨은 혈압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어 혈압을 낮춰주죠. 이렇게 혈압을 낮춰주려면 혈액 속에 에피카테킨이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그 상태만 계속 유지한다면 혈압 감소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초콜릿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혈압 감소 효과가 인정된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초콜릿 뿐이죠. 그러니 카카오 함량이 적은 초콜릿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해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매일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먹는 방법입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차례에 걸쳐서 5g씩 총 25g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단 5g만 먹는 이유는 그만큼의 양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오징어, 문어, 나토를 먹자. 지금까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땅콩,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바는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음식들을 일정한 주기로 적당량을 섭취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품들은 어디까지나 술안주나 간식일 뿐 밥 반찬에는 적합하지 않죠. 또 앞서 식사할 때 간장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식품 자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권장식품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음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음식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통 인터넷에 쓰여 있는 효능의 근거를 살펴보면 잡지에 쓰여 있었다라거나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수준의 근거들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죠.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과 동료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여 의학 잡지에 논문이 공표된 정보가 아니라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식품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3가지 식품은 바로 오징어, 문어, 나토입니다. 우선 오징어와 문어부터 해설해 드리면 이 두 식품에는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항상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타우린은 신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겸비하여 심장 등 신체 각 부위의 기능도 강화해 주는데 한 몫을 합니다. 참고로 타우린은 새우나 게에도 함유되어 있죠. 오징어의 최대 장점은 타우린 외에 EPA와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EPA와 DHA는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된 물질로 동맥경화를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혈압 상승 억제를 확실히 도와줍니다. 한편 문어는 타우린 외에 비타민 E와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징어와 문어 모두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동맥경화 등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신체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이처럼 오징어와 문어는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문어와 함께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식품으로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에는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동맥경화를 방지해주는 식이섬유, 혈전을 녹여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분 모두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나토는 혈압을 낮추는 식품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죠. 더불어 원료인 대두에 포함된 이소플라본도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또 나토에 첨가해서 먹었을 때 혈압 감소 작용을 더욱 강화해주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토 소스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에 식초를 뿌려주면 염분과 혈압을 동시에 낮춰주는 작용을 촉진해 줍니다. 나토와 식초는 따로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니 같이 먹어주면 그보다 더 혈압 관리에 좋을 순 없겠죠. 이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나토 섭취 방법입니다. 정심은 메밀국수 대신 스테이크를 먹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밀국수는 건강식이니 적극적으로 먹는 게 좋으며 아무리 먹어도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동보다 메밀국수가 몸에 더 좋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이제 메밀국수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밀국수는 열량이 적고 메밀가루에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루틴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밀국수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밀국수의 질과 섭취 방법에 따라 그 면모가 바뀌기 때문이죠. 메밀국수는 100% 메밀가루로 만든 주아리 소바나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섞은 니아치 소바 등이 있는데 저렴한 면일수록 밀가루 함유량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밀가루를 넣은 면을 반죽할 때는 소금이 반드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밀가루의 글루텐을 강화해서 면이 잘 뭉쳐지게 만들어주므로 밀가루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금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메밀국수를 드시고 싶다면 가능한 염분이 가장 적게 들어간 주아리 소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 차가운 메밀국수를 먹을 때 중요한 점은 국수용 맛간장에 찍어 먹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수용 맛간장에는 다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에 찍어서 먹으면 한 끼 분량의 염분 섭취량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국수용 맛간장에 찍어 먹지 않아야 하죠. 또 식후에 국수용 맛간장을 남은 국수 국물에 부어서 마시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그저 소금국을 마시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니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또 국수용 맛간장이 들어간 따뜻한 메밀국수 국물도 마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메밀국수보다 점심 메뉴에 더 적합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메뉴로 메밀국수를 먹을 기회가 꽤 많이 있을 테죠. 메밀국수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밀국수는 생각보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염분 섭취를 줄이려면 가능한 한 다른 메뉴를 선택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메뉴로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쇠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쇠고기라고 하면 지방 함량 때문에 열량이 높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선택해서 먹으면 지방이나 열량이 그렇게 높은 식품이 아닙니다. 또 염분은 한 끼니 분량인 스테이크 200g에 2에서 4g 정도밖에 되지 않죠. 열량은 목심의 경우 480칼로리로 높지만 다리살이나 등심 등의 살코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쇠고기를 먹더라도 염분이 많은 소스를 많이 뿌리면 아무 소용 없으니 소스는 뿌리지 않고 후추나 레몬즙과 함께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메밀국수보다 스테이크를 권해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메밀국수보다 스테이크가 포만감이 있고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에 처리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므로 당연히 활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먹기에 부담스럽다라거나 그냥 메밀국수를 먹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점심으로 스테이크 먹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염분 섭취 감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염분 섭취 줄이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의사나 영양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왜 염분 섭취를 줄이기 힘들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즐거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곤욕스러운 염분 섭취 감소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공부로 예를 들면 매일 강도 높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공부벌레의 공부법처럼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 쉽지 않죠. 단기간이라면 어떻게든 노력해 볼 수 있지만 기약 없이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험 보기 약 일주일 전에는 모두들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를 하죠. 아마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죠. 이 벼락치기 공부법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성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진행되어 온 염분 섭취 감소 치료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염분 감소 치료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일이 힌트가 되어 누구나 손쉽게 확실하게 염분 섭취 감소에 성공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 힌트는 바로 저에게 진찰을 받던 환자에게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중화요리점의 경영자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매일 요리하면서 간을 보다 보니 가게를 닫을 때쯤이면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이 환자는 점점 진한 짠맛에 익숙해져서 옅은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정 기간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면 짠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 가설을 토대로 탄생한 방법이 소개해 드리려 했던 와타나베식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강약을 조절하듯이 일주일만 철저히 염분 섭취를 감소하고 그 후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염분 섭취 감소를 달성하면
그 이후에는 염분 섭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다만 염분 섭취 감소 기간인 일주일 동안은 염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지독한 수행을 견뎌야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하루 염분 섭취량의 기준은 고혈압 학회에서 권장하는 6g도 아닌 5g 미만이라는 거의 0에 가까운 염분량입니다. 이 기간에는 외식을 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면류는 먹어선 안 됩니다. 또 햄, 소시지, 생선 건어물, 어묵절임 등 염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섭취하지 않아야 하죠. 또 소금, 간장, 된장, 소스 등 염분이 포함된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식초, 후추, 고추, 고추냉이 등의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엄격한 염분 섭취 감소라는 고통도 단기간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 5g 미만의 염분만 섭취해야 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루 10g이나 14g 정도의 염분량으로 생활해온 사람에게는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질 테죠. 그러나 고통을 맛보는 기간을 단 일주일로 한정하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그 일주일을 견뎌온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힘겨웠던 염분 섭취 감소를 일주일간 경험한 후 원래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해물덮밥에 간장을 뿌려 먹어도 되고 라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의 0에 가까운 염분량의 식생활을 체험하고 나면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재설정돼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음식이 짜고 맵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이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 결과 염분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참 재미있는 존재인 것이 이론을 내세워서 염분을 줄이라고 설명해주면 괜한 반발심 때문에 실천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지금껏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라고 실감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달에 딱 일주일만 염분 섭취 감소를 실천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주면 염분이 적은 식단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확실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4g의 염분을 섭취하며 외식이 짜고 맵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7g의 염분을 섭취합니다. 이 차이는 훗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높다고 진단을 받은 분은 이 와타나베식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염분 섭취 감소에 성공하여 혈압이 내려간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이 책의 1장 부분이었고요. 뒷부분에는 습관만 들이면 혈압이 내려가는 8가지 방법, 일상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요인, 맛있는 무염 레시피, 혈압을 낮춰주는 혈자리와 스트레칭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지인들에게 따뜻한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서나무였습니다.